이번 주제는 초저출산 비혼 대책이 핵심이다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텅 빈 신생아실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 아래 그림은 초저출산에 의해서 인구 자연 증가율이 0%로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인구 1000명당 출생률에서 사망률을 빼는 자연 증가율이 0%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곧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출생아 수는 25,648명으로 1년 전보다 3.1%가 줄어들었습니다. 10월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 늘어난 25,520명이었습니다. 이는 월별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83년 이후 최대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 증가분이 128명, 자연 증가율 0%에 그치며 출생과 사망에 의한 인구가 곧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총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인구 감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의 인구는 데드크로스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인구 데드크로스의 가장 큰 원인은 초저출산입니다. 초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은 취업난, 특히 주택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혼인 정년기에 있는 20, 30대가 취업난과 주택 문제로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이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까지 이어져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고 합니다. 최근에 합계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0.98명으로 처음으로 1명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미혼 남녀에 대해 조사를 하였더니 1위가 일과 가정의 양립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2위가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결혼 기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요인으로서는 맞벌이, 그리고 사회적 요인으로서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린이집이 각각 1위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그리고 양육 부담 경감입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은 주로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육 부담 경감은 주로 보육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을 중심으로 저출산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27조 원, 2018년에는 3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출산이 전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출산율에 대해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혼한 경우에는 출산율이 2.23이었지만 실제 출산율은 1.17입니다. 즉 그 차이는 왜 생기느냐? 그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애를 낳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더라 하는 거죠. 하지만 출산율을 낮추는 건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뭔지가 나왔습니다. 즉 비혼이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애를 낳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일과 가정의 양립이나 양육비 부담 같은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비혼을 해결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비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성 독신율을 보면 90년대에서부터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에는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측도 훨씬 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혼 증가의 원인을 보면 돈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 남녀의 증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 높은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감,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감. 그것을 요약을 하면은 직업의 불안, 자녀 양육비, 주거비, 결혼 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업의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대기업 또는 탄탄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핵심이란 것이죠. 예를 들면 싱가포르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해외 기업 적극 유치와 같이 좋은 기업들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3억 896만 원을 준비하셨습니까?
즉 21세까지 키우는데 3억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큰 지출 항목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교육비입니다. 전체 육아비의 23%이군요. 이것을 줄이는 대책을 연구하여야 합니다. 영유아 보육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교육의 문제라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사교육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거비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값의 하향 안정이 필수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가구 중 37%가 이른바 지옥고,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이라 불리는 곳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데 결혼은 무슨? 자, 오늘의 얘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비혼이 저출산의 핵심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혼을 줄이는 대책을 세워야지 지금과 같이 일과 가정 양립이라든지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양육비에서도 핵심은 영유아 보육시설보다는 사교육비 때문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양질의 일자리, 주거비용 결감, 사교육 최소화 같은 비혼을 줄이는 대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결혼이 증가하고 저출산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